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밝음의 세계로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요 한 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장인데 하나는 밝음의 세계로 나가는 거, 하나는 어떻게 해서 어둠의 세계로 나가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밝음의 세계로 나가는가? 이 그림은 내가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의식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무의식과 의식의 총체를 자기라고 부르는데 그 자기의 중심에는 순수이성, 순수의식, 자기의식. 순수이성은 누가 말해서 칸트가 말한 거죠. 순수의식은 후설이 말한 거죠. 자기의식은 헤겔이 말한 거예요. 영혼. 영혼은 옛날 고대인들부터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부지케라는 부지케.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지케. 그것을 이제 영혼이라고 말해왔고 그 영혼이 있어야만 인간이 생명이 있는 거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죠. 영혼이 없으면 좀비 같은 인간이 되죠. 그걸 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 키에르케고르이 처음 시작한 거지만 그 실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오늘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정신줄을 놨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사랑푸시를 못한 거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기 속에 코어로, 핵심으로, 중심으로 있게 됩니다. 이것의 역할은 뭐냐? 인간이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한지 악한지, 아름답고 추한지, 속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순수이성, 순수의식, 자기의식, 영혼, 실존, 정신 이런 얘기를 해요.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양심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런 자기가 사실은 두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존재로서의 타고난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 내가 체질적으로는 그 추위에 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시면 추위에 아무렇지도 않은 요즘 같은 거 내복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나도 젊어서는 사실 겨울에도 내복을 잘 안 입었는데 요새 내복 안 입으면 거의 얼어 죽죠. 그러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 추위에 우리보다 강해. 중국 사람들은 좀 강한 것 같아. 그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추위에 다 강하더라고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좌지간 추위에도 강해. 그렇다고 해서 또 오래 사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그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래서 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 체질이 아니라 재능. 그 머리를 쓰고 손발을 움직이는 이 재능. 이 재능이 타고난 사람마다 다 달라. 70억 인구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발전시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주변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그 학교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야. 산업 여군을 만들려고 오늘날 있는 거 아니야, 학교는. 학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학교의 역할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알사인, 아까 얘기했던 역할 존재로서 사회에 나가면 내가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러붙어 있다고? 성과 책임이 들러붙어 있단 말이야. 어떤 성과를 창출할 책임, 그 책임을 잘 완수해야 할 수 있는 역할 존재로서의 자신의 삶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인식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나를 관찰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학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기 성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자기 성숙을 통해서 이런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맡은 자기 재능에 부합하는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 역시 학교와 사회의 역할이죠. 학교와 기업의 역할이기도 하고 학교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정부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전체를 말하죠. 이 제일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의 조상들이 해왔던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상징 체계로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는 모든 상징 체계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이 구속받는 거죠. 그런 상징 체계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핵심이 석의 차경으로 이게 쌓여 있어요.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의 석의 차경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뭐 순수 이성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철학자들이 어렵게 쓴 말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양심, Gewissen 또는 conscience,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키는 이성의 힘은, 여기가 다 이성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진위 여부, 선악 여부, 미추 여부, 이것을 가르는 게 다 인간 이성의 힘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 이성의 힘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진리로 이끈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문명사를 이해하면서 문명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칸트 철학이었어요. 나는 철학자가 아니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조직론 공부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하지 않고는 그 기원을, 인사조직론의 개념들의 기원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 혼자 찾아다니면서 익힌 거죠. 그것이 칸트 철학이에요. 칸트 철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 100년 동안 문명이 확 도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칸트가 그 계몽주의 시대를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철학의 핵심은 내가 요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주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는 내가 생각한 세계잖아. 내가 이렇다고 세계를 생각하는 바로 그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라는 게 뭐야? 내가 그렇게 본다 한들 내가 생각한 거가 전혀 다른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객관적 세계. 내 주관적 세계와 독립되어 있는 어떤 객관적 세계가 있다는 거지. 그 세계를, 이 두 개의 세계를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키는 이성의 힘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진리로 이끈다. 그런데 칸트에 와서 이 객관적 세계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객관적인 세계를 우리의 이목구비,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대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칸트는 객관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물 자체는 인간이 몰라. 그러니까 객관의 세계를 모르는 거지. 그거 뭐야 이거. 그래서 칸트가 한 인식론의 핵심은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거야. 완전히 세상을 뒤집은 거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주관적 세계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객관적 세계가 없다는 거야 뭐야? 있다는 거야. 있는데 모른다는 거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모른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관적 세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객관적 세계를 그대로 가져다가 internal representation, 주관적 세계죠. internal representation이라는 뭐냐? 내부 표상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타고난 그물을 세계에다 던져. 그러면 그 던진 그물에 걸려 들어오는 것만을 내가 인식해. 그것이 internal representation이야. 주관적 세계지. 내 머릿속에 그렇게 표상되어 나오는 거야. 여기 지금 내가 다 보이잖아? 카메라도 보이고 여기 다 이 주변 기기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이 주변 기기들을 내가 그 인식하기 위해서 뭘 보내는 거야? 그물을 보낸 거지. 내가 그물을 쏴. 레이저 빔 같은 걸로 쏴. 그래서 나한테, 나의 뇌에 들어와.
들어오니까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저거구나, 이건 색깔이 어떻다 하고 internal representation, 내부의 표상된, 우리 뇌에 표상된 거지. 그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internal representation 된 거, 내부적으로 표상되어 있는 이것은 객관적인 사물체계, 독일어로는 그 딩 안 시히라고 그러는데 그 물 자체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던진 것, 그 물에 걸려 들어온 것만은 알고 있고 객관적인 세계는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세계란 뭐냐? 객관적인 세계란 그건 뭐냐? 그래서 타협한 게 있어. 객관적인 세계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intersubjectivity, 객관적 세계, 완벽하게 독립된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이 서로 간주관적으로 그것이라고 합의되면 그것을 우리는 객관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객관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는 공통적인 주관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객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칸트의 세계관은 어마어마한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지. 우리는 객관을 알 수가 없어. 물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독일에서 우리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그 양파를 벗겨가지고 현미경에 넣어서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현미경이 학교에서 이제 그때 우리 딸 아이가 있던 반이 아마 17명이었을 거예요. 그 17명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쓰는 현미경을 다 이제 대여해 주니까 집에 가서 이걸 관찰해서 그 관찰 기록을 가져와라, 이런 숙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관찰을 해, 아빠 여기 와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양파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쫙 벗겨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거기다 팔레트에다 딱 놓고 현미경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보는 거야. 거기가 뭐가 있나. 양파 이렇게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 하얀 것만 나오잖아. 그런데 하나 껍질을 얇게 벗겨가지고 거기다 팔레트에다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총천연색이 나옵니다. 총천연색이야. 충격적이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니 겉에서 보이는 건 다 그냥 허연색인데, 노란색, 구연색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총천연색이.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모른다는 것이 칸트가 말한 대로 맞는 거야. 객관적인 세계는 인간이 알 수 없어.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알 수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정해야 되잖아. 객관적 세계, intersubjectivity, 이것이 객관의 세계야. 그러니까 내가 한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주관적 세계와 내가 주관적 세계가 있잖아. 객관적 세계를, 이게 intersubjectivity로서의 객관 세계를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키는 이성의 힘. 뭐가 이것을 통일시켜? 이성의 힘이지. 이 이성의 힘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진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객관의 세계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해.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상식, 나의 주관적 세계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양심 또는 상식, 이것이 하나로 결합시킬 때, 이성의 힘이 결합시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진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지 거짓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제 객관적 세계라는 것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또는 상식이죠. 그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밝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것이 뭐야? 자기 실현의 길이지. 내가 인사조직론을 공부하면서 칸트 철학에 이르러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 실현이 이루는 거예요. 그 자기 실현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밝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밝음의 세계. 어두운 세계를 빠져나와서 서계차경의 함정에 빠져나와서 자기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키는 이성의 힘이 나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둠의 세계는 어떻게